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력업 유형을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위를 움직이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관련된 필수 유형을 정리해 보고요. 또 시험에 출제되는 응용 유형들까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출제율이 높아요.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이미 학습했던 유형입니다.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건데, 자취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렇게 말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특정 조건을 줄 겁니다. 이 조건은 만족해야 돼 라고 하면서요, 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야. 이게 어떤 도형이 나오겠는가 라는 거였죠. 자, 우리 직선 파트에서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유형의 대표 유형격으로 각의 이등분선의 식을 구하는 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그것도 실력업 유형으로 우리가 정리했었어요. 자, 그럼 원 파트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거냐를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매번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의 그 점들을 따라가면 좋겠죠. 그 점들 쭉 따라가 봤을 때 그 자취, 흔적이 직선의 모습이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일 거고요.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여러 개 많이 찍어봤을 때 이거 원의 모습이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식으로. 그럴 거면 하나하나의 점을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찍으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 도형의 방정식, 즉 x, y의 관계식, 즉 x, y가 들어있는 등식을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구했을 때 이렇게 x, y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이 다음과 같이 1차 방정식으로 나왔다고 해보세요. 정답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은 직선이었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쵸? 혹은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배운 거요. 즉 다음과 같이 x, y에 관한 2차 방정식꼴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x, y의 관계식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원이구나 라는 거고요. 이거 표준으로 바꾸면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인지, 반지름이 얼마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든다라는 거. 그럼 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뭐냐?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점을요, 몇 콤마 몇 x, y라고 놓는다. 그래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뭐하냐? 자,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 이게 다예요.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놓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 중간 과정 내에서 뭔가 다른 점도 하나 설정을 해야 된다면 보통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 y라 놓고요. 그 다른 점은요, a, b라고 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b 사이의 관계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a, b가 그 포함되어 있는 등식을 뭘로? x, y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으로 바꿔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다. 자, 이 패턴입니다. 항상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도형 파트에서 늘 나오는 유형이다. 근데 약간의 응용 유형, 심화 유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그대로 유형별로 정리해 봤듯이 이제 원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필수 유형들을 보고요. 자, 그게 응용돼서는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 그 실전 유형들까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필수 유형이에요. 원인을 움직이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어떤 거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점 C가 있는데요. 점 C는요, 이 원 위를 움직여요. 근데 두 점 A하고 B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C가 나올 텐데요. 그거의 무게중심 G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가 풀이 과정에 맞게끔 쓸 수 있겠지만
문제가 어떤 건지를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봐봐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쌤은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봐봐요. 어떤 상황이냐. 자, 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지금 보시면 3인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반지름 3인 원이 있습니다. 자, C는요, 이 원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C가 가만히 있는 점이 아니고요. 막 움직이는 동점이라고 해요, 흔히. 동점. 이렇게 가만히 정해져 있는 점을 정점. 우리가 움직이는 점을 동점, 움직일 동사 써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C는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고 막 C는 무수히 많다. 이 원을 막 움직여요. 자, 근데 A하고 B는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A를 잠깐 보면 4, 마이너스 여기가 A입니다. A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B는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요. B가 여기 2,5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C를 하나만 찍어볼까요? 자, 아무데나 찍어볼게요. 봐봐요. C가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C가. 하나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 그러면 요 A, B, C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찍어보면 무게중심이 이쯤 그냥 대략적으로 예측해 보는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G가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만 찍으면 안 되잖아. 이 C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A, B는 가만히 있지만 C가 움직이면 삼각형이 계속 달라지겠죠. 그래서 C가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몇 개?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 나올 거야. 무수히 많은. 맞아요? 그 무수히 많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도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G를 무수히 많이 찍어보라는 거. 어떤 도형이 되냐? 원이 됩니다. 이 파트 원이니까 정답이 원으로 나오는 유형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언제 다 찍겠냐는 거죠. 만약에 C를 제가 여기다 잡았어요. 와, C가 움직이다가.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이거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을 것 같아. 그치? 이쯤 대략적으로 찍어보면 이쯤 있을 것 같아. 이런 G들을 언제 다 찍어보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상으로 직관적으로 풀기는 좀 어렵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뭐 한 거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그려서 푸는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자, 어차피 G들은 무수히 많이 찍힐 건데 그 G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면 첫 번째 우린 뭐 하냐? 구하고자 하는 이 G 있죠? 이거를 X, Y라고 놔야 돼요. 그래야 이 X, Y 사이의 관계식, 즉 등식을 구해주면 이 G가 나타내는 도형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식을 딱 보면 알잖아. 1차 방정식이면 너 직선이었네. 2차 방정식은 너 원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X, Y에 관한 식은 어떻게 구하냐? 이 조건이 있잖아요. 무게중심이다 라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무게중심 우리 공식이 있었어요. 삼각형에서 세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이었죠. 자, 그걸 통해서 한번 가볼 겁니다. A, B 좌표가 있으니까 이제 C 좌표가 필요해요. C는 막 움직이는 점이죠. C를 뭐라고 놔야 되냐? 자, 앞서 얘기했듯이 보통 관례적으로 A, B라고 놓습니다. 저는 뭐 P, Q가 좋아요. 저는 M, N이 좋아요. 뭐든 상관없는데 보통 문제풀이 할 때 관례적으로 우리가 A, B로 주로 많이 놔요. 그래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B에 대한 식은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어요. C가 이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다라는 A, B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구했는데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X, Y의 관계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X, Y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뭐 있냐? 자, 무게중심 공식 써보세요. 자, 보면 요 A하고 B하고 C하고요. 자, 이거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야 되겠죠? X좌표 4하고 2하고 A 더하면 A 더하기 6입니다. 이걸 뭘로? 3으로 나눈 거. 자, 역시나 무게중심 마이너스 2하고 5하고 B하고 더해주세요. 그럼 B 더하기 3이죠? 자, 이걸 3으로 나눈 거. 요게 바로 무게중심인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나눴어요? X, Y라고 나눴어요. X, Y. 됐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하고 똑같은 게 뭐냐? X는 3분의 A 플러스 6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분의 A 플러스 6이 X구나. 이렇게 해서 X하고 A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3분의 B 더하기 3. 이게 뭐다? 바로 Y입니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자, 쌤이 이제 확보한 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확보한 식은 뭐 있냐면 이렇게 A, B에 대한 등식 하나, A하고 X가 있는 등식 하나, B하고 Y가 있는 등식 하나.
요 세 개의 등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거라고요? x, y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지 빨리 생각하세요. 이 세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식변형할지? 그래, 요 a를 없애기 위해서 a는 이라고 등식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 이거를 b는 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보세요. 자, 양변에 3을 곱해서 이쪽으로 넘기시고요. 6도 이항해 주세요. 그러면 a는 3x-6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 양변에 3 곱한 다음에 3을 이항하세요. 그럼 b는 3i 빼기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나? 이제 마무리. xy 관계식 구해봅시다. 자, a 자리에 3x-6이 들어갔어요. 제곱이고요. b 자리에 3i 빼기 3이 들어갔습니다. 제곱이에요. 이게 9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괄호 안에 3 있죠? 아, 3은 밖으로 좀 빼내보고 싶은데. 자, 3은 밖으로 빼내는데 제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9로 나와요. 그래서 x-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3은 제곱해서 9로 나옵니다. 그래서 y-1의 제곱 5 양변에 9로 나누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9 나누면 여기다 정답 쓸게요. 자,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하,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g, x, y라고 났죠? g가 나타낸 도형의 방식은 봤더니 2차 방정식 원이구나. 중심이 2,1이고요. 바로 반지 이름이 바로 1에 해당되는 원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라고. 자, 결국은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야. 자, g가 나타낸 도형 방식. 그러면 1단계 뭐? 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 도형을 나타내는 점을 x, y라고 놓기. 자, 그 다음에 x, y 관계식 구하기 위해서 뭐 하냐? 자,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 점은 a, b로 나서 a, b에 관한 관계식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x, y 사이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특정 조건 만족하는 식 구하고 요 식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마무리를 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는 과정 중에서 이 유형을 보통은 현장에서 쌤이 학원에서 가르쳐봐도 이걸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형의 방정식이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 자취의 방정식,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유형은요,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기하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택할까 말까는 이런 게 좀 재밌다. 나는 도형 자체 좀 재밌고 괜찮다. 나는 뭐 이게 너무 재밌는데 나는 이해가 잘 가는데 이런 친구들 나중에 기하를 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기하 선택을 해도 잘 따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하고 연결되는 과목이 나중에 여러분들 기하라는 과목이야.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형 하나 푼 거고요. 자, 또 하나의 필수형이 있어요. 자, 볼게요. 이거요, 바로. 길이의 b가 주어진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그 길이가 몇 대 몇이다 라고 주었을 때 이 도형이 뭘 뜻하냐라는 건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 그대로 한번 또 적용시켜 볼게요. 보세요. 자, 주점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AP하고 BP, B가 3대 1을 만족하는 P가 나타낸 도형의 방식을 구하래요. 뭐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바로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뭔가 궁금하면 P를 x, y라고 놓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 하자고? x, y 사이에 관계식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요 A, P 대 BP는 3대 1이다.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요 비례식을 만족하는 x, y 사이 관계식 구해볼 텐데 이 비례식 보시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A, P하고요. 누가 똑같다? 3BP하고 똑같다. 요거를 이용해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게요. 됐어요. 자, A하고 P 이건 뭐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 자, P가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습니다. X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 제곱 됐죠? 자, 3 곱하기 역시나 BP 역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보시죠. 그럼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고 싶죠? 그쵸? 양변 제곱합니다. 자,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자, 이것도 제곱할까요? 9가 되어 있고요. 루트 사라져요. 그래서 x-1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 9 됐고요. 루트 사라진 거니까 9y 제곱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요식을 전개해주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9x제곱인데 여기 x제곱 이항하니까 우변 쪽에 넘겨서 써보면 8x제곱이고요. 자, 9y제곱인데 y제곱 이항하니까 역시나 8y제곱이에요. 1차항 볼까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2x인데 9 곱하니까 마이너스 18x네. 그쵸? 근데 여기서 6x 나온 거 이항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4x 나올 거고요. 됐어요. 자, y에 관한 1차항은 안 나오네. 그쵸? 상수항 볼까요? 3의 제곱 9. 여기는 또 9. 그러니까 9하고 9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사라져요. 자, 양변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끝났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바로 도형의 방정식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뭐예요? 무슨 도형이야? 원이네, 원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까지 알아내고 싶으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서 그냥 끝내셔도 됩니다. 이게 답인데요. 자, 표준형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변 어떻게 되냐? 자, 전개했을 때, 자, 이렇게 요식과 똑같으려면 이거의 제곱 4분의 9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식과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0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2분의 3이겠다. 그쵸? 그럼 원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자, 이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풀이를 보여드린 건데요. 잠깐. 자, 이 원이 사실상은 그림에서는 어떨까? 자,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유형만큼은 그림으로 풀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기억해 놓으셔도 좋은 유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좌표 표면상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3,0, 여기 A가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B가 1,0이죠? 여기가 1,0. B가 1,0이에요. 이렇게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AP, BP, 길이 B가 3대 1이다 라는 길이 B가 주어졌어요. 여기 뭐였죠? 타이틀이 길이 B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 P라는 점은 엄청 무수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보면 원이잖아요. 그래서 A로부터 3만큼, B로부터 1만큼, 즉 3대 1만큼 떨어진 점은 엄청 많죠. 3대 1, 3대 1, 3대 1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 우리가 찍을 수는 없고 이 P라는 점을 어떻게 원위에서 다 찍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 3대 2를 만족하는 대표적인 점 2개만 찍어보려고요. 요 3대 1입니다를 만족하는 대표적인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선분 요 AB 있죠. AB로부터 3대 1 떨어지는 거니까 선분 AB에 3대 1 내분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것도 3대 1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길이가. 그치? 또 선분 AB에 누구? 3대 1 그렇지. 외분점. 이렇게 대표적으로 2점 정도만 찍어보자라는 겁니다. 이해갔나요? 오케이. 그럼 3대 1 내분점 어떻게 되나 볼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3대 1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원점이 있죠? 여기다 네라고만 쓸게요, 쌤이. 자, 원점 0,0이 내분점이에요. 자, 외분점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찍었던 거 요령 기억나시나요? 자, 외분점 찍을 때는 뭐냐? 숫자가 작은 쪽으로 뻗어요. 그래서 B, 요 선분 AB의 연장선 B 쪽으로 뻗는 거고요. 3하고 2를 빼보세요. 그럼 얼마? 2. 그래서 두 칸으로 나누세요. 선분 AB를 두 칸. 이렇게 한 칸, 두 칸. 그래서 한 칸이 2씩 차지하네. 이해갔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B에서 한 칸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여기입니다. 여기요. 자, 여기가 외분점이고요. 즉 3,0에 해당되는 게 요게 외분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요 원을 그려보시면 사실상은 뭐냐면요. 자, 0,0과 3,0의 한 가운데를 찍어보면 그게 2분의 3,0이야.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3대 1만큼 떨어진 내분점과 외분점. 이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합니다. 뭐라고요? 지름의 양 끝이에요. 그래서 요 두 점의
중점을 구해주면 중심이 나와요. 2분의 3,0. 이해 갔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보세요. 그러면 3이죠, 3. 그의 절반에다 이게 지름이니까 절반인 2분의 3. 그게 반지름인 거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원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길이 b가 주어진 경우 두 점으로부터 길이 b가 몇 대 몇이에요? 라고 주어진 이 길이 b를 만족하는 도형은 뭐다? 결론, 원이다. 그런데 바로 이 3대 1이라는 비를 만족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보면 그게 지름의 양 끝이어서요. 그 양 끝점 가지고 중점 구해서 중심. 그리고 요 지름, 길이의 절반에서 반지름. 이렇게 해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서 바로 이렇게 식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림상에서 이렇게.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어차피 결과가 원인 걸 알기 때문에 수학자 이름을 따가지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뜻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취의 방정식에서 원 쪽에서 대표형은 뭐예요? 그러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예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대표형은 뭐예요?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 바로 우리는 대표 유형이면 여기서는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원 쪽에서는 자취의 방정식 뜻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유형 엄청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격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뭐 아까처럼 식으로 구해도 상관없고요.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 거예요. 혹은 이 결과를 알고 있으면 지름의 양 끝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표준형으로 그냥 바로 가셔도 되고요. 두 가지 풀이를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수 유형이에요. 그럼 이 필수 유형이 어떻게 조금씩 또 응용이 돼가지고 시험에 나오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응용 유형들, 실전 유형들을 정리해 봅니다. 자, 다소 까다로운 문제들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집중하시고요. 갑니다. 자,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요. 거리 B가 3대 2인 점 P에 대하여 세 점 PAB를 꼭정하는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될까? 두 점 AB가 정점이에요. 정해진 점인데 여기서 거리의 B가 3대 2만큼 떨어지는 점은 엄청 많아요. 이 점 P를 쫙 모아보면 뭐가 된다고요? 원. 그 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른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물론 P를 X, Y라고 놓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셔도 상관없지만 쌤은 뭘로 해볼 거냐? 바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둘 다 X축 위의 점이니까 가볍게 그냥 그림상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 공식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충분히 그냥 그림으로 그려도 나올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2,0 여기입니다. 자, 요게 A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B는 3,0 여기입니다. 여기가 B가 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B가 3대 2 떨어진 3대 2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찾을게요. 쌤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만큼 떨어졌죠? 그럼 칸을 이렇게 1이 한 칸이게끔 이렇게 나눠버리면 5칸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대 2라고 하면 A로부터 3칸. 자, 3칸, B로부터 2칸 떨어진, 이렇게 되겠죠. 2칸, 3칸 떨어진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내분점이요. 쌤은 그냥 P라고 놓겠습니다. 내분점을. 여기는 1,0에 해당되겠죠. 쌤은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냥 내분 공식 아시죠? 이렇게 A, B 해놓고, 3대 2, 그래서 여기에다 3대 2 이렇게 놓고, 뭐, 크로스의 합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우리 공식 다 알잖아요. 그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분점이 P, 1,0 나오고요. 자, 외분점을 Q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분점.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3대 2 이렇게 해놓고 외분점 Q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였어요? 3에서 2 빼서 분모 1이죠. 자, 크로스에서 빼는 거였습니다. 9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13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자, 맞고요. 그 다음에 0, 그래서 0 빼는 거니까 그 0, 그래서 13,0이에요. 꽤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치? 그래서 이게 외분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뭘?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림보다는 식이 낫겠네. 그래서 자, 그냥 바로 그리겠습니다. 자, 아까 P가 지금 뭐였죠? 내분점 P가 1,0이었죠?
그래서 이게 내분점, 이게 외분점인데 3대 2만큼 떨어진 이 두 개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13,0이 너무 큰 숫자여서 쌤이 그리기가 좀 너무 빡빡한 것 같아서 다시 그리려고요. 자, 그래서 P가 여기 1,0 있다고 하겠습니다. 열색한 가게는 건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요. 적당히 찍을게요. 쌤은요, 그냥 Q 13,0이 이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 그러면 이 둘의 중점이에요. 그럼 7,0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자,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3에서 7 빼면 되는 거죠. 반지름이 지금 6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이 나왔어요. 자, 원의 방식을 세워보자면 x-7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의 제곱 36이에요. 이렇게 원을 구한 거야. 이게 뭐냐면 점 P가 나타내는 점 P의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원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응용 문제니까 아까 여기까지 구하는 게 끝이었잖아요. 대표 유형은. 필수 유형은. 근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뭔가 하나를 더 물어봅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자, PAB. P가 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P가 여기 위에 있어. 근데 A가 아까 마이너스 2,0 여기 있었어요. A가. 마이너스 2,0 여기 있었고요. 자, B가 3,0이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쯤 찍을게요. 그냥 이렇게 P. 3,0. 자, 그럼 뭐냐? 쌤이 P라고 이걸 자, 보세요. 자, 이 3대 2인 점 P라고 했는데 P를 내분점이라고 놨네. 이거 P 내분점 놓으면 안 되지. 죄송한데 정정할게요. Q 뭐 이거 M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R이라고 합시다. R. 이거 R이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R이라고 할게요. 내분점이 여기 맞죠? 그래서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가지고 역시나 원 구한 거다. 자, 그럼 P라는 점은 뭐냐면 요 위에 있죠. 여기죠. 그래서 여기 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죠. P가. 자, 그랬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은 뭐냐? 그러면 AB라는 밑변은 고정되어 있어요. 밑변은 확정, 밑변 길이는 확정이에요. 바로 5가 되겠죠. 이렇게 5. 그럼 높이가 이제 크면 돼. 그러면 P가 어디 있으면? P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쵸? 넓이가 최대려면 높이가 제일 커야 됩니다. 즉, 요 변 AB의 연장선은 요 X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물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대칭 꼴이니까 위에 걸로 볼게요. P가 어디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쭉 7,0을 따라서 여기 있으면 되죠. 더 높을 수는 없죠. X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풀어야 돼. 대부분의 응용 문제들이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는 거를 두려워하시거나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거다. 도형의 방식의 대부분의 응용 문제는 그려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왜? 7,0이잖아요. 그럼 X좌표 7이겠죠. 근데 반지름이 얼마냐? 6이잖아요. 이 반지름만큼 올라오니까 7,6이어서요. 자, 요렇게 되는 요 높이가 6, 반지름하고 똑같은 상황. 이게 제일 커요. 높이가. 이해갔습니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그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고정, 높이가 제일 클 때가 반지름일 때구나 라는 걸 그림을 통해 확인한 거죠. 그래서 15가 바로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유형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방정식,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x, y라고 놓고 식을 구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 식까지 구한 이후에 마무리는 뭘로? 그림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응용한 유형을 봤고요. 조금 더 응용한 유형으로 갑니다. 난이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 볼게요. 자, 또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좀 약간 무지막지하게 생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 많이 보게 되는 유형입니다. 뭐 학교 시험지 여러 학교들 뒤지다 보면 이거 또 냈네 하는 그 유형이에요. 얘가. 자, 보시면 뭐냐? 오른쪽 그림에 벽면에 기대놓은 길이가 12짜리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를 바닥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이 막대가. 그럼 막대 끝인 요 A하고 B도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A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막대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그 B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A는 오른쪽으로 가고 점점 이렇게 A, B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미끄러지면서요.
자, 막대의 양 끝을 AB라고 했고요. A는 바닥면을 따라 Q를 향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B는 벽면을 따라서 이 원점을 향해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여기까지는 상황 설명이야. 이때 막대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게 P가 여기 있는데 이 막대기가 점점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오면 P도 막 움직이겠죠. 그쵸? 그 P들을 계속 따라가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떤 도형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뭘로 한다? 식으로 구해본다. 자, P를 x, y라고 놓고 식을 구했을 때 1차 방정식으로 나왔으면 이건 직선인 거예요. P가. 그래서 선분 길이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P를 x, y라는데 원이 나왔다고 해봐요. 2차 방정식으로 나오면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원의 둘레 길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구나.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어차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P를 x, y라고 놓고 x, y의 관계식 구하면 된다. 그러면 x, y라는 거 우리 좌표평면에서 놓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좌표평면이 보이세요? 이 원점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x축으로 놓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요거 벽면을 y축으로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막대기가 있는 게 몇 사분면? 제1사분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단계 뭐로 놓는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라는 도형 x, y로 놓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됐죠? 자, 그럼 P가 어떤 관계식을 구하냐? 그럼 A, B의 중점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A, B의 중점인데 A하고 B의 좌표가 없어요. 그래서 A, B 좌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A는 어쨌거나 막대의 양 끝이죠. 그러면 이 A는 미끄러지더라도 반드시 X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 0이라고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설정하세요. 이렇게. 자, B도 이제 미끄러져 내려와도 어차피 Y축 위의 점이겠죠? 그래서 B는 0,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 OA 길이가 A인 거고요. 자, 여기가 0,B라고 놓으면 요 OB 길이가 B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AB에 대한 식은 하나 세워줄 수 있어요. AB식은. 그럼 뭐냐? 이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피타고라스정 이용할 수 있겠다. 그쵸? A하고 B하고 CB 있으니까 A제곱, B제곱의 합이 12의 제곱 얼마? 144입니다. 라는 AB의 등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XY의 식을 구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식 하나 만들 수 있죠. 즉, A, 0. 이 AB의 중점이 얘다 이렇게 놓을게요. 이거 중에 중점 구할까요? 자, 그러면 2분의 A, 2분의 B 이게 바로 중점이죠. 둘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이게 X, Y라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2분의 A가요 바로 X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분의 B가 Y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식이 몇 개냐? 3개 있다. 3개. AB에 대한 등식, AX에 대한 등식, BY에 대한 등식.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요 XY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할지 보이세요? 자, 요거를 A는 이렇게 해서 EX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B는 이라고 등식을 정리하셔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인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 여기다 대입해보면요. 바로 4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4Y 제곱 요게 144다 이렇게 나와서 XY 사이 관계식이 나왔네. 4로 나누고 싶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4, 3, 12, 4, 1, 24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군요. 중심이 0,0이고요. 요 P는요. 반지름이 6. 6인 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P구나 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 포인트. 뭐가 있죠? 그래서 이건 활용 문제잖아요. 이렇게 실생활 활용 문제는 뭐를 잘 체크하셔야 되냐면 늘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하냐 라고 했을 때 범위를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막대가요 결국엔 제1사분면에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막대의 제1사분면 이 P라는 점은 제1사분면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지금 0보다 어떤 상황이요? 크거나 같은 상황이고요. B, 이것도 그냥 Y축 요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막대기가. 이건 상황이죠. 그래서 요 X, Y라는 것도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X도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막대기가 똑바로 빡 서 있으면 요 P가 요 Y축이 있을 것 같아. 그쵸? 점점 내려가서 바닥이 완전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가 완전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요 P도 바닥에 있겠죠. 여기. X축이 있으니까 요 Y도 0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X, Y가 다 둘 다 뭐다? 0 이상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원이긴 원인데 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원을 다 그리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4분원만 그리셔야 돼요. 반지름 6 이렇게. 그래서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요렇게 된 4분원인 거죠. 됐어요? 부채꼴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럴 때 도형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야? 원 둘레가 아니라 원 둘레의 4분의 1배를 하셔야 되겠다. 반지름 6이죠. 그러면 2파이 r이라는 원 둘레 공식에다가 4분의 1배를 해주셔야 되겠다. 요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3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파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내신에 출제율이 엄청 높은 학교마다 너도 나도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라고 한다면 뭐 이 문제를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출제율이 높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 정도만 더 해볼게요. 좀 하나 정도만. 또 실제로 또 잘 나오는 문제죠. 이 문제 해결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원점 0,0이 있고요. A가 3,0이에요. 여기서부터 거리 B가 2대 1만큼 떨어진 임의의 점 P라고 하는 P가 뭐예요? 원일 겁니다. P가 나타낸 도형이 바로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알고 있는 녀석이 되겠죠. 자, 잠시만요. 오케이. 자, 했을 때 POA라는 가게 크기가 최대일 때 선분 OP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대 2를 만족하는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구해서 그게 지름의 양 끝이다 라는 걸 이용해 볼게요. 자, 0,0 그리고 3,0. 자, 여기서 2대 1 떨어진 내분점하고 외분점 찾아봅니다. 자, 내분점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내분점. 자, 그냥 공식 쓸게요. 자, 2하고 1 더하시면 되겠고요. 크로스에서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6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3분의 크로스에서 더하시면 0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분점이 2,0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외분점 또 해보자. 외분점. 자, 2에서 1 빼면 분모 1 되겠죠? 크로스 곱해 뺄셈입니다. 6에서요 0 빼는 거니까 그대로 6이 되겠고요. 자, 분모 1이니까 생략. 이렇게 크로스에서 곱해서 빼면 0. 6,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응용 문제는 무조건 그려서 푸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 자, 여기가 내분점이고요. 6,0. 자, 3이고 이쪽이 한 이 정도 주면 되겠네요. 6,0. 이게 지름의 양 끝이야. 그 원이 어떻게 나오냐? 그럼 원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거. 자, 중심이 그래서 지금 4,0이겠네요. 그죠? 여기 반지름이 2에 해당되는. 그래서 원의 방식 구해보면 x-4의 제곱 더하기 자 y의 제곱은 2의 제곱 4입니다. 이게 원을 나타내는 즉 점 P를 나타내는 잠시만요. 빔이 흐려지네. 자 이렇게 점 P를 나타내는 요 도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각 POA가 최대가 되게끔 할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5가 있고요. 여기 P라는 게 지금 뭐야? 요 파란색 요 원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어디 있냐? 그럼 3,0 여기 있어요. 여기. 3,0 그래서 OA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선인데 P가 바뀌면 POA 요 각이 계속 바뀔 것 같아. 그럼 각이 최대일 때가 언제인지 빨리 직관적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자, 빔이 계속 흐려졌다 진해졌다 그러네. 자, 이 문제. 자,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각이 최대가 될 때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생각해 보세요. 각이 언제 최대일까요? 라고 하면 P가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없죠. 그렇죠? P가 다른 데 있으면 각이 더 줍니다. 그래서 P가 뭐 할 때? 이게 접할 때. 자, OP 했을 때 P가 지금 접하는 상황입니다. 접할 때가 지금 각이 제일 커요. 그렇죠? 그래서 각이 최대일 때 이 OP 길이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접선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했을 때 접선 길이, 뭐 현의 길이 이런 거 구하려면 여러분들 도형 하나를 만드셔야 돼요. 자, 접선 길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도형이 뭡니까?
현의 길이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쪽 파트에서는 여러분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뭐 하는 거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타.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보이세요? 요 각이 최대가 되는 P는 찾았고, 그러면 이때 OP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심하고 연결해서요. 이렇게 반지름하고 이 접선은 수직이다라는 원의 성질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요건 반지름이니까 얼마? 2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4,0, 여기 0,0이니까 여기 빗변이 4입니다. 자, 4하고 2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뭐야? 16에서 4 빼 12의 루트 씌운 2 루트 3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2 루트 3이 바로 정답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유형. 요게 또 하나의 실전 유형 중에서 출제율이 높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필수 유형 정리했고요. 그쵸? 거기에 응용되는 응용 유형들, 실전에 나오는 유형들까지 쭉 한번 정리했어요.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유형들을 다 보여드린 이유가 있죠. 물론 모든 유형을 다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출제율이 높은 유형들만 찝어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자,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성적으로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 길게 봤을 때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도형 파트에서 끌고 가야 되는, 즉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형들만 조금 발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들은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2학년, 3학년 지금 당장의 성적뿐만 아니라 길게 봤을 때도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력업 유형을 정리해 봤어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또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배운 것들 모아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